이 정확도에 대한 레슨이 정말 많습니다. 궤도부터 클럽 페이스, 뭐 덮어친다, 밀어친다 등등 체중 이동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 정확도의 레슨을 들으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숨어있는 정확도를 찾는 부분입니다. 숨어있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되게 흥미진진한 오늘 네.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요. 자, 보통 숨어있다라는 표현은 찾기 어려울 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 이 정확도라는 거 도대체 예. 진짜 저는 가끔 그런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숨어 있는 비거리 찾기, 네, 비거리 숨어 있는 찾기. 정확도 찾기, 네네네. 레슨을 들을 때 네네. 있긴 있을까? 약간 혹시 없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꼭꼭 숨었어. 이게 머리카락이 네.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비거리, 숨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것을 찾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제일 가까운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이 페이스가 열리고 닫아짐이 과연 내가 공을 맞는 임팩트 순간에도 일정한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라고 해서 내 셋업과 그립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등잔 밑처럼 네,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자,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핸드 퍼스트를 하기 위해 어때요? 셋업부터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네요. 많이 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3번 정도 해주시는 게 이제 루틴이죠. 여기서 치겠습니다. 핸드 퍼스트를 했어요. 그럼 왼쪽 어깨 올라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칩니다. 자, 바로 훅이 나죠. 바로 훅이 날 어머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핸드 퍼스트를 하고 싶고, 네, 근데 이 여기 가운데서부터 잡아서 하기엔 뭔가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제 하다 네. 보니 점차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왼손으로도 골프를 칩니다. 네. 근데 제 왼손 자세 어드레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굉장히 스트롱한 그립으로 잡혀 있네요. 예, 실제로 제가 왼손을 이렇게 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립을 보면 상당히 스트롱하게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손등이 정면을 보게끔. 네. 근데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내가 공을 타겟으로 보내겠다라는 이 의식 때문에 손을 저쪽으로 잡고 있는 것부터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정렬을 완벽하게 해서 잡진 않습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레슨을 올바르게 받고 시작하신다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스크린에서 야 일단 공 한번 쳐보자라고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쵸,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입문을 할 때부터 결과를 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손 포지션이 왼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가는 건 중요한 포인트에서 뭐가 있냐면 보통 왼쪽으로 가서 잡게 되면 손 자체가 보세요.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왼손의 각도 보시면 약간 손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펴지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손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손목 각 부분이 이런 식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립을 잡게 되면 손이 이렇게 잡는 게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스퀘어를 유지한 상태로 핸드 퍼스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 퍼스트라는 건 맞기 전에 하는 것보단 어드레스 때 하는 것보다는 맞는 순간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핸드 퍼스트를 한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핸드 퍼스트를 한 상태로 어드레스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립 자체도 당연히 약간 스트롱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헤드를 스퀘어로 놓았어요. 그러면 임팩트를 할 때는 내 손의 위치가
지금 어드레스를 한 손 위치보다 왼쪽에서 조금이라도 맞아줘야 이 공은 스퀘어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어드레스 한 자세보다 조금이라도 안쪽에서 맞게 된다면 이 헤드의 다다짐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포스를 많이 해서 잡으신 분들은 벌써 내가 백스윙에서 올 때 토우가 닫아져 있기 때문에 이 훅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클럽을 보시면 저희가 자세히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클럽 헤드를 잘 보세요. 스퀘어를 놓았을 때 항상 뒤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한 1, 2도 정도 왼쪽이 가 있어도 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3, 4도, 5도, 6도 정도 벗어난 이 시점에서는 또 앞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닫아진 헤드는 더욱더 닫아지려는 성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닫아져 있는 이런 밸런스로 공을 치시게 되면 내가 훅에 대한 이 방향성을 고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보상 동작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우측을 보내고 싶어, 인아웃을 치고 싶어. 그럼 왼쪽 어깨 어떻게 되나요? 좀 올라가죠. 막혀 올라가죠. 칠 때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막히죠. 네. 막히면 손이 어떻게 되나 또 털리죠. 난리 나는 겁니다. 실제로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치시는 아마추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간단한데 저는 제발 가운데에서 그립을 먼저 잡고 왼쪽으로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고치자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어색함 정도는 한 일주일만 참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그립을 잡고 그리고 핸드퍼스를 살짝 해주게 된다면 내가 기존에 했던 핸드퍼스트의 양보다도 적어지게 될 뿐더러 그리고 헤드가 확 닫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퍼스트를 많이 한 상태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왼쪽 어깨 올라가 있죠. 과장하지 않고 제가 똑바로 보내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닫아져요. 이거는 진짜 제어가 안 이게- 되죠. 네,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네. 와. 지금 이 인아웃의 이 궤도 자체도 상당히 닫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엔 가운데에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잡았죠? 그리고 핸드 퍼스트 적당하게. 이 적당함이라고 하면 양손이 공보다 약간 앞쪽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굿샷. 정말 이 사실 스트롱 그립 네. 어떻게 보면은 왼손등이 하늘 정면을 보는 그립이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 번 잡으면요 어느 순간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고 더 들어가 있어요. 야,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스퀘어 뉴트럴로 이제 가자 하면은 프로님 이 그립이 너무 힘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안 잡혀요. 맞아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전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왼손 그립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잘 안 고쳐져요. 못 고치. 그 이유가 그렇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비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나 일단 드라이버는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슬라이스 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못 고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비거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서는 앞서 장원주 프로도 얘기했던 기울기부터 좀 더 큰 동작으로 비거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있는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손과 스냅, 악력, 구질 이 부분으로 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방향성이라는 카테고리는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방향성,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대한 훈련보다 방향성 체크를 하시기 위해선 가운데서 손을 잡는 확실한 그립, 그리고 적당한 손의 포지션, 그렇게 해야 헤드의 다다짐 또한 적당해지고 그리고 백스윙을 가는 이 길 또한 완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샷. 샷.
진짜 공태현 프로 말처럼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 골퍼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연습장에 가잖아요. 네. 내 스윙을 교정하려고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아, 항상 이 이후부터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이 이후부터만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맞아요. 막 공부하고 네, 연습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네. 알고 보면 그 중독성 때문에 이렇게 네. 바뀌어 있는 그립이 문제일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첫 그러- 단추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독성이죠. 이게 한번 이 그립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구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그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뵀는데 이 그립이라는 거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스포츠가 유독 구기 종목 중에 그립이라는 부분이 좀 특별하긴 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보면 뭔가 꺾여 있는 느낌으로 클럽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일반적인 다른 구기 종목들은 보면은 그냥 당연히 펴져 있는 느낌에서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서 지금 보시면 이 왼손의 방향 자체가 이 왼손을 타고 왼팔을 타고 왼쪽 어깨 쪽으로 벗어나 있는 그립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잡으면 우측으로 가냐? 바로 이 헤드의 닫아짐을 우리가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말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기 종목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공을 치는 이 도구 자체에 헤드라는 부분이 좀 특별한 건데요. 다른 스포츠들은 밸런스가 막대기의 밸런스입니다. 저희 네. 배드민턴도 따지고 보면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방향이 나오고 그리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골프채라는 건요. 이 헤드 끝에만 무거워요. 그래서 뭔가 휘둘러야지 하면 조금 한 박자 느려요. 그렇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먼저 가 있고 헤드가 좀 늦게 딸려오다 보니까 이 헤드가 갑자기 돌리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그립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스퀘어라고 하는 그립을 보면 일반적으로 왼손과 오른손의 이 엄지 라인 자체가 어디로 가 있나요? 네, 오른쪽. 바로 오른쪽이죠. 그렇죠.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하지만 지금 그립을 잘 보시면 이 왼손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이 헤드의 로테이션이나 헤드의 원심력 이런 부분을 내가 억지로 손과 팔로 더 돌려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손이 이 왼쪽 포지션에 보면 왼쪽 어깨로 향하는 그립을 잡게 되면 힘을 쓸 때 손은 좀 쥐어짜려고 누르려는 습성이 생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손을 누르면 자 보시면 헤드 페이스 잘 보실게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 스퀘어를 놓고요.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열려요. 로프트 각이 더 누이네요. 그쵸? 네. 약간 누르면 지금 약간 로브샷처럼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 자체가 내 왼쪽 어깨를 향하는 이 포지션의 스퀘어를 만든데 내가 만약에 힘을 쓴다고 이제 눌렀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약간 열립니다. 그렇죠. 분명히 손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헤드 페이스가 열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립을 이렇게 내가 왼쪽 어깨를 향하는 그립을 잡고 내가 세게 치려고 하는데 공만 뜨고 제거리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을 맞힐 때 과연 그립부터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때 핸드 퍼스트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게 치려고 누르는 자세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립도 잘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제가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쳐보진 않았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와, 진짜 오른쪽 많이 갈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우측으로 많이 뜰 것 같은 느낌. 장난 아닙니다. 자, 와, 잠시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생방송이니까 참 재밌네요. 와, 잠시만요. 네. 이게 헤드 끝이 돌아오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확실히. 비거리가 한 50m 정도 네. 안 나갔습니다. 더. 와. 이게 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연습장에서
과하게 두 가지를 한번 잡아 보실게요. 이게 정말 누구는 이게 현실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네. 아마추어분들은 맞아요. 저 이런 정말 현실이에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제대로 된 그립이죠. 자, 제대로 된 그립에서는 헤드 끝이 쉽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스윙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굿샷. 진짜 제대로 찾았네요. 네. 네. 자, 정말 이 네. 그립 안에 그 숨어 있는 방향성이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정확성이라고 하면 방향도 방향이지만 저는 뭐 비거리도 비거리고 더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컨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약간 탑핑과 뒷땅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골프 고수 김세현 아나운서. 아, 진짜. 아, 너무 짓궂은 질문 아니에요? 평생 탑핑만 나느냐, 네. 평생 뒷땅만 치느냐 네. 이런 건가요? 네. 아, 그래도 탑핑이 낫지 않나요? 그렇죠. 뒷땅은 멀리 기분이 가니까. 너무 그렇죠.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탑핑이 좋고 낫죠. 손목 아프고 맞아요. 별로예요. 물론 정확하게 치면 좋겠죠. 네. 하지만 연습량이 프로들처럼 충분치 않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 확률 중에 탑핑성 그리고 공부터 맞아 나오고 정확한 컨택 내가 뒷땅만 안 나면 스코어는 지키겠어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뒷땅이 나는 원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실게요. 먼저 뒷땅이 난다라는 게 저희가 이 머리의 높이, 머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머리의 높이나 뭐 어깨나 상체의 높이가 상당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힘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회전도 안 되면서 뒷땅성이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회전도 원활하게 되면서 내 상체의 높이, 머리의 높이가 유지가 된다면 손목의 각만 조금 신경 써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체의 흔들림, 머리의 높이 이런 것들을 고정하고 싶은데 네. 머리 잡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치실까요? 많은 아마추어분들 머리가 고정이 되는데 상체까지 고정이 됩니다. 이거 아,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맞아요. 머리 네. 높이 고정하세요라고 하면 벌써 백스윙 때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못 가요. 네, 못 가요. 못 가요. 출발을 못 합니다. 백스윙 어떻게 들지? 근데 머리 높이를 고정하라고 했는데 머리 위치까지 고정을 해버리세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높이가 고정이 되는 것이지 위치나 모양은 약간 회전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상체 높이도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닌 회전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면 좋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실제로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목 뒤쪽과 내 벨트 뒤쪽 한번 권성 프로가 아, 오셔서 제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도와드리면 자, 될까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제가 준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자, 그냥 목이나 상체 각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이 느낌을 가져볼게요. 여기 뒤편 네.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부분과 그리고 바지의 아래쪽 어. 이 두 부분을 내가 조금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아니네요. 네, 이 두 부분이에요.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뒷목입니다. 뒷목이 이 부분과 네. 그리고 이 허리의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유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를 잡는 건가요? 네, 약간 음. 이 부분을 나머지는 움직여도 되고. 혹시 네.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드레스 때 혹시 힘이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약간 이렇게 들려 있는 들려 있는 느낌. 그렇죠. 몸이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드네요. 그러면서 네. 경직되어 있는 이 자세가 네네. 조금 이완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어디 위쪽에 좀 달려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주시면 아, 내가 여기 뒤쪽이 움직이지 말고 여기가 뭔가 잡혀 있네, 뒤쪽 잡혀 있네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머리의 움직임은 좀 자유로우나 높이의 움직임은 좀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접 따라해 보시면 느낌이 되게 좋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 뒤쪽이다. 네. 뒤쪽이다. 진짜. 네,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회전하는 이 부분도 막힘이 없어지고 좀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근데 실시간으로 네네. 댓글로 공템 프로가 지금 거의 200m 가까이 보내고 있거든요. 네. 몇 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레슨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그럼요. 네. 끝까지 네. 함께 해주셔야 아. 됩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이 방향성과 원활한 컨택과 회전에 이 정도 거리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아이언은 몇 번인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뒤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면 앞쪽 눈에 보이는 인지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좀 눈에서 멀어지는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어디 하나를 고정이라는 이 단어를 좀 뗐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예를 들면 누구는 머리가 들려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머리를 잡고 도세요라고 하면 그게 좀 되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회전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내 턱의 방향을 아래가 아니고 배를 보고 있자. 턱이 배를 보고 있자. 라는 생각으로 공을 쳐보자는 거예요. 턱이 배를 보고 있네. 그러면 머리가 올라가진 않겠죠? 턱이 배를 보고 있어. 배를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상체가 올라가거나 머리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다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컨택의 미스가 내 상체나 이런 들썩임에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드릴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느낌이 이해되셨나요? 정말 이 백스윙에서 머리 높이가 들썩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딱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만 신경 써도 굉장히 고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공태현 프로가 이 정확도를 찾을 수 있는 레슨을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 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네. 지금 뜨거운 반응과 함께 또 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JJ님이 모든 샷이 슬라이스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슬라이스. 하셨어요. 야, 진짜 그 슬라이스의 원인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칠 때 페이스가 열린다, 네. 뭐 아웃인으로 깎아친다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훈련이냐? 열고 쳐보세요. 차라리. 아예 열고. 저는 정말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요. 만약에 내가 이 헤드의 닫아짐, 예를 들면 스퀘어가 아닌 되게 열려맞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셋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히 뭐 상체가 먼저 들어서 헤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페이스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도 야외 연습장을 가서 페이스를 차라리 많이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공을 똑바로 보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실게요. 야.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우측 가는 것을 왼쪽으로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살린다라기보다는 내 단점을 다른 방법으로 어찌어찌 돌려막는 느낌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페이스를 열어놓고 이 공을 좀 똑바로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헤드의 닫아짐을 몸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팔로 할 수도 있고 궤도적으로 고치려고 하실 수도 있고 등등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짐을 좀 닫는 느낌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보상 동작을 좀 유도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야, 자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제로님의 네.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뉴트럴 그립을 잡는 게 무조건 좋은가요? 네.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국밥은 미지근하게 먹어야 되나요? 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어요. 이런 무조건 비유를 커피는 우리가 무조건 아이스로 먹어야 되나요? 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는 뜨거운 커피가 좋고 난 미지근한 커피가 정답이 좋아요. 어딨겠어요? 저는 얼음 있으면서 물이 적은 게 좋아요. 등등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내 자신이 저는 손을 너무 많이 써요. 혹은 저는 왼쪽이 싫어요. 우측이 싫어요.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구질과 스타일이 명확하시다면 저는 거기에 맞는 그립을 극단적으로 가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스코어 경기입니다. 그렇죠. 스코어 경기라는 거는
내가 샷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가 됐든 페이드가 됐든 높은 탄도가 됐든 낮은 탄도가 됐든 어차피 그린에서 다 만납니다. 그 만남의 장소까지는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로 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만 가면 되죠. 네. 야. 재밌나요? 아, 네. 공태현 프로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몇 번 아이언인지는 아, 알려주셔야죠. 야, 그러면 한 샷 하고 네. 공개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 샷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네. 자, 확실한 자. 살짝 저의 구질인 페이드가 나왔고요. 맞고 그리고 비거리 한번 보도록 거리는 하겠습니다. 200m가 아, 넘었습니다. 200 넘었네요. 아. 자, 클로즈업 가능한가요? 자, 과연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이언은 이 아이언 따라라란 7번 아이언 했습니다. 아. 야. 역시 정말. 공태현 프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뭐 네네. 비거리와 방향성 뭐 모두 다 보물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만 짚어드릴게요.